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실적 시즌이 지나고 심리적 부담감은 줄었지만 시장에 이렇다 할 모멘텀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대내외적 이슈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자분들 시장 대비 잘 하셔야겠죠?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 모시고 시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8월의 절반이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가을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한 주 시장 흐름은 또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보다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조정 안 받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빠져버리면 또 한 번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지지를 해준다면은 어떻게 보면 완연한 회복세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래도 버텨주고 있긴 해요. 네. 다만 좀 거슬리는 게 있다면은 일단 환율을 보시면은 네, 환율이 오늘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죠. 예, 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네, 올랐어요. 오늘 좀 환율이 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화요일 날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었는데 다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자별 매매를 보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랑 개인이 매수하고 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은 하락이 많이 나왔을 때 매수 좀 방어를 했지만 다시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네. 수급 자체는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본격적인 회복은 힘들어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합만 지켜준다면은 이번 주 흐름 좀 좋게 볼 수 있겠지만 네. 오늘이 좀 중요합니다. 네. 때문에 오늘 좀 끝까지 좀 약보합까지만 좀 유지해 주길 바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스닥 시장이 또 아무래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약보합까지만 지켜준다면 그래도 이번 주 흐름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께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 좀 정확히 어떤 현황에 위치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규 상장주라는 건 말 그대로 네. 기업들이 IPO 공개를 해가지고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네. 상장 시장에 새로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쵸. 다 상장하는 가격들이 공모가에 못 미쳐요. 아. 공모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네. 신규 상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을 공개를 하면서 네. 파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상장하기 전에 이렇게 공개 매도를 하면서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공모가에도 못 미친다는 거는 공모에 참여했던 모든 기관이나 외국인,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네. 모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공모가에 못 미치는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런 공모가에 못 미치게 상장하다 보니까 시장 폭락에 따라서 아무래도 같이 하락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지금 다시 좀 이제 너무 하락했다. 오. 이런 측면으로 네. 조금씩 상승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그쵸. 일본 그 수출 제재들도 좀 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네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벨기에라든지 이렇게 여러 소재 수급처를 찾으면서 생각보다는 소재 수급이 가능하다. 그쵸.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면서 네. 이 관련 수혜주들을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근데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투자할 데가 없어요, 현재로서. 네. 투자자들이 좀 방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신규 투자로 좀 몰리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별로 현재 가격대가 좀 눈에 띄게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아요. 저평가. 솔직히 네. 신규 상장 종목을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매우 어렵긴 해요. 그쵸. 그래서 가장 쉬운 게 공모가 기준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격의 위치가 있는지 네.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 그러한 걸 따져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긴 하거든요. 때문에 저평가된다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 네네. 상장주가.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이 한 20개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오, 그래요? 예, 저도 몰랐는데 네. 6월 이후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 20개 정도 됩니다. 맞네요. 근데 그러한 종목들의 중에서도 몇 개만 빼고는 다 이미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빠지는 시점에 네. 기관들은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신규 상장주, 자신들이 좀 공모에 들어갔던 물량들 어느 정도 복구하고 싶은 마음,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최근 들 오버행 물량들, 원래 신규 상장 되면은 물량들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물량이 다 소화된 상황이고 그런 소화된 상황에서 이제 기관들이 조금씩 매주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이제 조금씩 공모가 상단 위로는 올라와 주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을 지금 좀 살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매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또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또 그다음에 공모가 이후로 좀 더 높게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좀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전문가께서도 6월 이후에 20개 정도, 20개 넘게 좀 신규 상장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별 있는지 좀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신규 상장주는 일단 제가 한번 열거를 해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6월부터 상장한 종목들이 펌텍코리아가 있고요. 펌텍코리아. 그다음에 레이, 네. 그다음에 코인테크, 네.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그다음에 그린플러스, 네. 컴퍼니 K. 컴퍼니 K는 5월 말에 한 건데요. 네. 또 신규 상장주로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에이스토리, 음.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 네. 그다음에 한국 바이오젠, 어. 그다음에 세틀뱅크, 세틀뱅크. 그다음에 윌링스, 네. 그다음에 AFW, 음. 그다음에 덕산 데코피아, 네. 그다음에 데모, 음. 그다음에 슈프리마 아이디, 네, 맞네요. 그다음에 이베스트 이안 스펙 어. 1호. 네네. 스펙주는 솔직히 신경 상장주로 넣을 수 없는데 음. 그래도 흐름이 괜찮아 보여서 일단 들고 나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플리토까지 어. 이렇게 하반기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를 네. 살펴봤고요. 일단은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펌텍코리아부터 네. 한국 바이오젠까지 신규 상장주 한 반 정도를 좀 분석을 할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펌텍코리아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뭐 간단하게 자료를 갖고 왔는데 네. 어떤 회사인지도 알면 예. 굉장히 좋겠죠. 펌텍코리아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예요. 화장품 담는 그릇. 그렇죠. 그렇죠. 화장품 용기. 저 막 뭐 병 그릇이라든가 네, 네. 유리 그릇이든가 그쵸. 또 제형 그릇이라고 하죠. 어. 뭐 파우더 그릇 네. 그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음. 그래서 요즘 한국 콜마 말 많죠. 아, 많죠. 예, 그래서 한국 콜마 때문에 지금 오히려 한국 화장품 제조가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는 좀 영업이익률 괜찮고 그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어요, 이 종목이. 예. 아무래도 그 한국 콜마 때문에 반사 수혜를 본 거로 보여지고요. 네.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용기 제조업체예요. 네. 그 최근에 인플루언서라든가 그 인스타 스타 뭐 유튜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들 파시죠. 자신들의 제품을 만들어 팔잖아요. 그쵸. 다 ODM으로 만든단 말이죠. 음. 그러한 용기도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회사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청약 경쟁률은 근데 0.51대 1밖에 안 됐어요. 0.51대 1.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약이 100% 안 된 겁니다. 그렇네요. 50%밖에 안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공모가가 19만 원이었는데 이 회사가 재밌는 게 공모가 19만 원이었고 상장 처음 했을 때 시초가가 17만 1천 원이었어요. 네네. 근데 현재가가 22,8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네. 무상증자를 한 주당 5.6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만 원 나누기 5.6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 가격은 12만 7천 원 정도 보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래도 공모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은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상장 이후에 일단 시초가 자체도 공모가보다 많이 빠져서 시작을 했고요. 네. 저점을 찍어주고 유상증자 5.6주 음. 참 이 종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 됐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종목 갖고 있던 게 다섯 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물론 주가는 그만큼 빠지긴 했지만 음. 그래도 이렇게 무상증자를 과감하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장 주식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최근 상승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요일 날 상한가가 나온 만큼 오늘 그 금요일 날 상한가 기록한 가격 있잖아요. 네. 예. 22,700원. 네. 이 부근 위로만 유지를 해준다면은 조금은 매수 타진해 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오. 예. 앞으로도 좀 유명한 종목 쪽이기도 하고요. 네. 워낙 아직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상증자 한 이상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누가 가장 많은 수익을 볼까요?
보통 대주주가 가장 많은 수익을 봅니다. 그렇죠. 종목을 가장 많이 그 종목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수익을 보기 때문에 네네. 자기 주식 수를 5배 늘려놨어요. 그러기 그렇네요. 위해서는 주가를 늘리겠죠. 그렇죠. 그래야 자기가 그만큼 수익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2,700원 위로만 유지하게 된다면은 네. 조금 매수해 볼 만하고요. 매도가는 전고점 부근인 한 25,000원 부근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 예, 그래서 현재 한 2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네. 보여지니까요. 대신 뭐 잘 대응하셔가지고 상한가 유지한 부근 22,700원 네. 이 부분 밑으로 좀 깨게 되면은 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네,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예. 어떤 종목이죠? 이름이 레이예요. 레이. 레이. 예. 무슨 뭐 아이돌 그룹의 멤버 이런 거 이름이 생겼는데 예쁘네요, 레이. 예. 네. 아무래도 엑스레이 이런 거에 약간 상징화한 이름인 것 같고요. 네. 치과 산업의 디지털 솔루션이에요. 치과 산업. 예, 그러니까 좀 치과들이 많이 기업화가 되잖아요. 그쵸. 예, 기업화가 되고 많은 그 페이 닥터들이 같이 회사에 소속돼서 맞아요. 약간 치과가 무슨 대리점식으로 예, 음. 뭐 유디 치과 이런 거 유명하죠. 네네. 마이다스 치과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치과 산업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네. 의료기기 관련 업체도 하고 있고요. 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라든가 그런 치과 업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계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을 보시면은 779.56대 1이에요.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았죠. 앞에 종목과는 네. 정말 상반된. 그렇죠. 네. 근데 경쟁률과 주가는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라는 건 확실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종목과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상장은 8월 8일 날 했고요. 얼마 안 네. 됐어요. 가장 그렇네요. 신규 상장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시장 안 좋은 걸 대비해서 공모가가 아무래도 좀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가 경쟁률이 높아진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상장 시초가는 25,150원. 예, 무려 한 30% 정도 공모가보다 상장 시초에서 상장가보다 높게 시작을 했고요. 네. 현재가는 금요일 기준 29,500원이었는데 오늘 좀 차트를 볼게요. 네. 예, 오늘도 레이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오고 있죠. 네, 제가 신규 상장주를 들고 나온 이유가 상승하게 보여요. 요즘에 네. 다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도 금요일 날 20%까지 올랐지만 네. 금요일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33,300원 정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종목은 현재로서는 매수하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불안합니다. 매수하기 네. 위험하다. 일단 네. 이미 시총이 2,000원까지 가까이 갔고요. 그래도 공모가가 그만큼 높았던 종목인 만큼 네.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종가인 3만 원 정도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종가상 3만 원 위로 유지해 준다면은 조금은 매수 타진해 볼 만하고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공모가부터 시초가도 좀 높게 형성된 만큼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치과산업솔루션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템. 그렇죠. 지금 의료, 바이오, 의료 종목들이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한 섹션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 종목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측면을 갖고 있는데 네. 비슷한 종목으로 또 TNR 바이오팹이라든가 DRG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비슷한 걸 한번 볼게요. 신규 상장주였죠. 네. 3D 바이오, 의료용 바이오, 3D 바이오, 3D 프린터 업체인데 네. 이 종목도 상장 이후에 계속 빠지다가 큰 상승을 보였지만 지금 최근 어마어마한 상승 하락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레이는 조금은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DR젠 같은 경우에도 또 비슷하네요. 예, 엑스레이 관련주거든요. 네네. 치과용 엑스레이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 크게 하락했다가 상승했지만 크게 상승했고 네. 그리고 의료기기 헬스케어가 다 빠지면서 어. 지금 고점 대비 3분의 1까지 빠졌습니다. 70% 정도 빠졌습니다. 네네. 때문에 신규 상장주의 매력이 없다면은 현재 그렇게 모멘텀이 없을 종목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장일이 8월 8일인 레이 치과산업 디지털 솔루션 종목 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세 번째 종목도 예, 볼게요. 코인테크. 네. 무슨 저는 처음에 이름 듣고 코인테크. 코인 예 약간 비트코인 관련주인가 생각했는데 코윈이네요. 코윈테크. 네. 그래서 아마 옛날에 코원이라고 코인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거랑
관련 있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테크는 2차 전지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네. 2차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의 공장에 솔루션을 솔루션이나 설비를 네. 깔아주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인프라 회사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마 국내외로 2차 전지 이제 설비들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매출이라든가 그쵸. 영업이익이 늘어날 네. 거라고 예상되는 업체예요. 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설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가능한 유일한 업체라고 해요. 아.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봐가지고요. 네네. 저는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 현재. 예, 네. 그렇죠. 저는 상장일이 언제죠? 상장일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됐어요. 8월 5일. 5일. 한 지금 현재로서 딱 보면은 일주일 전이네요. 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네. 이 종목이 매력 있는 이유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어. 네. 지금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네. 공모가가 34,500원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3일 동안 올라왔는데도 25,500원이에요. 엄청나게 빠졌죠. 네. 이러한 이유에는 상장일이 8월 5일이었습니다. 아, 예, 아이고. 코스닥 7% 빠졌던 날 저희가 있죠? 블랙먼데이라고 예. 칭했던 그날 그날이군요. 상장을 했어요. 네. 가슴 아프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매력적으로 봤어요. 가격이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매력적이죠. 얻어맞았어요.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가지고 그러게요. 너무 많이 빠졌고요. 네. 그리고 상장 시초가가 31,000원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현재가는 지금 뭐 25,000원 수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정도 빠져 있어 아직도. 그렇죠. 근데 지금 회복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죠. 8월 7일부터 보면은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네요. 왜냐면은 그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공모 경쟁률이 0.48대 1밖에 안 돼요. 아, 이것도 그래서 좋네요. 실권주가 네. 50% 가까이 나왔거든요. 음. 근데 이 물량을 기관 투자자인 미래에셋 대우가 다 가져갔습니다. 아,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가 해당 물량 다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얘네가 지금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팔면 손해예요. 아유. 예, 팔면은 40% 정도 손해를 봅니다. 그렇죠. 팔겠어요? 안 팝니다. 올리고 팝니다. 네. 증권사들 자기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그렇죠. 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공모가 근처까지 올릴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네, 네, 뭐 저는 뭐 팔면 되니까. 추천드리진 않았지만 이미 예, 또 그렇죠. 움직이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예, 있거든요. 코인테크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매력이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7월 말에 큰 상승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시장 하락하면서 많이 조정받고 있는데 최근 다시 조금 상승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2차 전지 중국의 2차 전지 관련해서 보조금 이슈도 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움직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고요. 네. 상장 주식이 굉장히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유증도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아니, 무상증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현재 가격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분할 매수로서 아마 2만 한 7,000원 이하로 계속 매수하다 보면은 좀 중장기로 보기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종목이죠? 세경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 볼게요. 뭐 일단 하이테크라는 이름은 굉장히 예쁜데 네. 뭐 아는 형이랑 농담으로 뭐 신세경 하이테크다 아하. 이렇게 농담으로 하죠. 네, 세경 예. 하이테크. 스마트폰 특수 필름. 예. 특수 필름. 네. 그다음에 복합 소재 기업. 그렇군요. 소재 쪽이 요즘 좀 눈여겨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복합 소재라는 거는 2차 전지 관련 쪽도 있고요. 네. 약간 필름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제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큰 회사는 아닌데 네. 지금 현재의 수요와 맞물려서 약간 필름 쪽이 굉장히 좀 성장성이 크고 있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경쟁률이 참 애매해요. 네. 10.71대 1. 10.71대 1. 예, 원래 이 정도 경쟁률이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뭐 0.48대 1,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0.51대 1 네네.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공모가는 35,000원이고요. 네. 상장했을 때 처음 시초가가 33,250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가격을 좀 살펴보면은 현재 가격 볼게요. 예, 세경 혜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흐름 가고 있어요. 네. 예, 7월 30일 날 상장했는데 8월 5일 날 좀 크게 하락한 거 외에는 일단은 괜찮네요. 상장 시초가 자체가 음. 공모가 부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다가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 때 하락을 하고 바로
바로 다시 복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도 좀 6% 정도 하락 상승을 했다가 다시 빠지고 있긴 한데요. 네. 이 종목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주식 수도 적고 지금 기관들 굉장히 매수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필름 자체가 복합 소재로서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소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필름 이슈나라든가 약간 기업 가치가 괜찮았다고 기관들이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 신규 상장주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흐름보다는 아마 신규 상장들이 상승하게 되면은 네. 같이 상승하는 흐름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어, 좀 괜찮아 보이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규 상장주들은 신규 상장주 나름의 모멘텀도 있겠지만 네.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예, 하나의 섹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관심 종목을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볼만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굉장히 재밌는 종목 네, 어떤 종목이죠? 그린 플러스. 그린 플러스요? 네. 뭔가 굉장히 이름이 초록초록하네요. 예, 그래서 첨단 온실 전문 기업. 오. 특이하죠? 네. 그래서 온실 네. 그 보통 비닐하우스로 온실 재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비닐하우스로 온실 재배를 하는 걸 대체하고자 나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첨단 온실을 그렇죠. 하겠다. 그리고 오. 거기다가 그 농작물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네. 온실 관리 시스템, 네. 모든 자동 온도 제어라든가 음. 그런 일조량 제어, 시스템화가 있어. 그렇죠. 이런 것까지 약간 IoT를 접목해가지고 네. 5까지 접목을 해가지고 네. 일단은 농경에 대한 약간 기업적인 팜이라고 하죠. 팜. 그렇죠. 그렇죠. 약간 기업형 팜을 가능하게 만드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좀 힘들어요. 음.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기업형 농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 때문에 하지만 그 북유럽이나 서유럽 같은 데는 이런 기업형 농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해외 시장 진출이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경쟁률 보면은 이 정도는 돼야죠. 경쟁률이 너무 높네요. 864대 1 네. 정말 높죠.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높은 걸까요? 재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해요. 그러니까 저도 봤을 그렇죠. 때 굉장히 새로운 소재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그래서 거군요. 그린 플러스 어. 대표가 나와서 하는 말이 네.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그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신들이 하는 거는 6차 산업이다. 몇 차례 뛰어넘은 예, 거죠? 6차 산업이라고 어.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자신만만하시네요. 자신만만하죠. 네. 네, 애초에 뭐 상장을 했으니까 그렇게 잘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원래 주식시장에서 상승을 하려면요. 네. 좀 약간 유니크해야 됩니다. 독특한 걸로. 예, 유니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정부 이슈라든가 세계적인 추세, 네. 아무래도 현재 세계 추세가 친환경적인 게 좀 약해진 국가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좀 약한 모습이지만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시 대선을 집권하게 되면은 네. 친환경에 관심 주겠죠. 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집중이 가능하고요. 네. 공모가는 예쁘게도 딱 10,000원, 10,000원. 상장 시초가는 11,150원. 네. 이 종목은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 종목이에요. 예, 그 때문에 보시면은 코넥스 이전 상장한 날이 이날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전 상장하면서 많이 빠졌어요. 어. 보통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 종목들은 상장한 날 많이 빠집니다. 네. 왜냐면은 이전 상장하면서 코넥스에 갖고 있던 기관들을 일단 매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매도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플러스 코넥스에서 그 대장주 노릇하던 종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코넥스 상장 이후 지금 3일 동안 강력한 상승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상승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매력적인 거는 시가총액이 아직도 46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네요. 다만 좀 주식수가 좀 많긴 해요. 음.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한 30% 정도 상승한 모습은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상장 메리트를 전혀 못 보고 있죠. 예, 왜냐하면 상장 전에 15,000원까지 갔었는데 네. 이제 13,000원이에요. 아이템 매우 독특하고 아이템 매우 독특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재밌는 종목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21선 위로 올라와 주면은 한 네. 13,200원 위로 올라와 주면 매수할 만합니다. 네. 오히려 빠지면 위험하지만 13,200원 위로 올라와 주면은 오히려 그때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좀 눈여겨볼 만해요. 이 종목 같은 네. 경우에는. 6차 산업을 꿈꾸는 그쵸?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지 독특하네요. 시총이 매우 적다는 점. 음. 그리고 뭐 기관이나 외인의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세력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네. 그렇군요. 코넥스에서 온 종목들은 이미 물량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추가 자금을 투입하면서 네. 주가 상승을 꾀할 가능성이 매우 가능하겠죠. 큽니다. 네. 때문에 그린플러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오늘 13,200원 정도 위로 올라와 주면은 그때 매수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다음에 조금 상장한 지 좀 됐지만 네. 가지고 온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 종목은? 없어졌네. 종목 이야기부터 예, 먼저 컴퍼니 해볼까요? K 한번 볼게요. 네, 컴퍼니 K. 컴퍼니 K입니다. 예, 이 종목은 벤처 캐피탈, 네, 그렇죠.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음, 스타트업 투자, 네, 말 그대로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든가 네, 그런 식의 그 투자를 진행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보통 벤처 캐피탈은 스타트업 투자라든가 엔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창업에 도움을 주죠. 네,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라는 거는 이미 창업한 회사의 가속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엑셀러레이터 말 그대로 엑셀을 가속. 네.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보다는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될성 부른 떡잎을 도와주는 걸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 회수는 스타트업 투자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네,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 때 상승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네요. 5월 23일에 상장을 했는데 네. 공모가가 4,500원밖에 안 됐는데 일단 시초가가 8,200원이고요. 그다음에 18,000원까지 갔어요. 공모가 대비 거의 3배 이상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큰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장이 안 좋은데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고 이 회사가 뭐 어마어마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는 장이 괜찮았을 때였어요. 850대 46.1이고요. 네. 좀 주요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음. 근데 이런 투자 아무리 많이 해도 솔직히 이러한 VC 업종들이 재무제표의 수익으로 잡히기 위해서는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네. 엑시트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좀 지켜볼 만 하고요. 현재 완만한 우상향 나오고 있죠. 네. 조정과 네. 반복하면서 아무래도 이 종목은 투자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종목에도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장난일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올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은 좀 괜찮다고 보여져요. 네네. 왜냐면은 상승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마 신규 상장들이 상승하면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은 약간 비싸고요. 네. 좀 상승하기 전 고점인 한 11,500원 정도 요 정도 보고 넣으면 좀 매수해 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로 한 1년 이상 보유하는 걸로 저는 추천드려요. 네. 네. 중장기로 보유하는 예,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세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11,500원 부근 매수해가지고 네. 중장기로 가져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 2만 원까지는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많이 6개월 갈 것 정도에서 같네요. 1년 정도 네. 투자 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벤처 캐피탈 회사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면은 그 외에 모멘텀이 없는 회사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이 없는데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뭔가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네. 다음 종목도 그래서 볼게요. 다음 종목 좀 살펴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그린플러스 A스토리. A스토리. 네, 여기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회사예요. 그래요. A스토리. A스토리 네, 지금 네, 뒤에 보면 나오네요. 킹덤 만드는 회사, 킹덤. 시그널 만드는 회사. 진짜요? 네. 그리고 방송 콘텐츠 네. 제작사네요. 저는 킹덤이랑 시그널을 보진 않았어요. 저는 원래 텔레비전 안 보거든요. 잘 안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네. 근데 굉장히 제가 알 정도면 유명했다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저도 들어봤어요. 킹덤이랑 네. 시그널은. 그리고 킹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제가 알기로 넷플릭스에만 상영이 그쵸. 되는 걸로 알고 넷플릭스에서 애초에 제작을 한 거예요. 그쵸. 같이 네. A스토리에 수주를 해가지고 같이 제작을 한 겁니다. 굉장히 좀 그렇죠. 좋게 했네요. 모멘텀 그렇죠. 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평도 좋았고요. 네. 지금 시즌 2, 킹덤 시즌 2 그쵸. 제작하고 있고요. 네. 시그널도 시즌 2 제작하고 있어요. 킹덤 같은 경우는 시즌 4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길게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네.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고 킹덤 때문에 넷플릭스 국내 진입 맞아요. 회원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얼마큼 성장했냐면은 1년 전만 해도 한국 시장에서 한 달에 가져가는 게 2, 3억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 80억, 90억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도 네. 저도 넷플릭스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굉장히 좋죠. 경쟁률은 다행이군요. 매우 높았어요. 네. 614.25 대 1. 오. 공모가 14,300원. 네. 상장 시초가 12,900원. 네. 일단 상장했을 때 시초가가 일단은 굉장히 디스카운트 됐죠. 현재가 금요일 기준 9,400원. 네. 굉장한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있죠. 그쵸.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과 굉장히 비슷한 회사죠. 네. 근데 좀 살펴보면은 네. 다른 점이 있나요? 시총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쵸, 875억밖에 안 됩니다. 네네. 정말 드라마 콘텐츠 제작 회사가 875억밖에 안 돼요. 비슷한 걸로 한번 스튜디오 드라마 살짝 볼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때 굉장히 자, 높았죠. 맞춰보세요. 네. 아나운서님 시총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시총이요? 네. 글쎄요. 같은 업종인데. 조가 되지 않을까요? 저 됐었습니다 원래. 네. 지금 1조 6천억입니다. 네네. 네. 그 정도는 그렇죠. 돼야죠. 그렇죠. 그쵸? 스튜디오 드래곤 굉장히 유명하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네네. 그에 비해서 에이스토리는 지금 새로 커가는 회사긴 합니다. 그렇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스달 연대기 찍었잖아요. 네. 근데도 아직도 1조 6천억이에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봐서 좀 그래요? 안타까워요. 그래요? 저는 두세 번 봤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킹덤이 오히려 더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J 컨텐츠리도 한번 볼게요. 네. J 컨텐츠리도 비슷한 회사죠.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컨텐츠 업황이 또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포함이 에이스토리 같은 좋지는 경우에는 않기 워낙 때문에. 싸니까요. 네. J 컨텐츠 같은 경우는 5,500억이에요. 오. 물론 회사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네네. 에이스토리가 만약에 시그널 시즌 2라든가 킹덤 시그널 2가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만 안 하고 연착륙만 하더라도 하더라도. 네, 소프트랜딩만 한다 하더라도 오. 제가 현재 평가 너무 박하다고 보여져요. 또 공모가가 14,300원이잖아요. 네네. 지금 거의 뭐 한 40% 이상 빠졌잖아요. 그렇죠. 좀 최근 저점 이후에 상승 흐름 나오고 있죠. 제가 오늘 가장 추천한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에이스토리. 오늘 추천한 종목들이 꽤 많으시네요. 오늘이요? 제가 오늘 신규 상장주들은 다 괜찮다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 지금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주식 수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적당하고 제 생각에는 1,000억까지는 금방 올라줄 것 같아요. 지금 오. 870억이니까 네네. 한 20%는 올라줄 여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매수 괜찮아 보이고요. 네. 지금 현재 9,500원 정도 매수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내려오고 그냥 9,000원대 매수해가지고 평단을 한 9,200원 정도 맞춰가지고 보유하다가 네. 한 12,000원 부근 오면 매도하는 전략 아니면은 12,000원 오면 반 정도 매도하고 네. 나머지는 좀 오래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 관련주들 분명히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거고요. 그렇죠. 지금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7월 19일 날 상장을 해서 네. 상장 이후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상장주는 한 번은 합니다. 신규 네. 상장주는. 네. 그래서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컨텐츠라는 게 그래요. 하나 종목만 하나의 드라마만 대박이 나도 성공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일단 킹덤이나 시그널은 완전 대박은 아니더라도 마니아층이 굉장히 중대박 쪽은 높잖아요. 친종목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넷플릭스라는 확실한 수급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넷플릭스에서 에이스토리에 또 작품을 같이 만들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네네. 여러분들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에이스토리 강력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죠. 다음 종목은 좀 재밌죠. 제목이 어떤 종목이죠? 아이스크림 에듀. 아이스크림 에듀. 참 여름용 이름이죠. 에듀 하면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 앞에 아이스크림이 붙었네요. 아이스크림에도 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중고등학생들은 좀 알아요. 그래요? 아는 분들은 알더라고요. 이게 회사 로고가 있는데 네. 아는 분들은 알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디지털 교육 콘텐츠, 디지털 교육 콘텐츠. 학습 분석 소프트웨어. 네. 보통 쉽게 말하면 뭐 인강이라든가 원격 강의 네네. 뭐 이런 거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인강. 좀 네. 뭐 학습 분석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공부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네. 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제시한다 이런 것까지 하는 건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약간 뜬구름? 예. 아이스크림 에듀. 네, 상장일이 7월 11일이네요. 얼마 되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은 교육은 영원한 테마니까요. 네네. 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네. 경쟁률 125대 1 적당하고요. 그다음에 공모가가 15,900원, 시초가는 14,350원 좀 네. 많이 빠졌죠. 근데 현재가가 8,390원. 많이 빠졌네요. 반토막 났죠. 네. 그래서 이런 반토막 난 이유를 좀 보면은 교육 관련주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네. 왜 이렇게 반토막 났을까 생각을 해볼 네. 만한데 일단은 청담 러닝이라고 아시죠?
네, 알죠. 예, 유명하죠. 청담어학원 자회사고요. 네. 교육 관련주들이 지금 상황이 이럽니다. 저점 고점 대비 거의 40%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성 대성도 유명하죠. 디지털, 그다음에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는 메가스터디 정말 교육. 유명하죠. 네. 네. 이런 종목도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아이스크림 에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너무 공모가가 네. 16,000원인데 네.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그렇죠. 저라면 이 종목 매수합니다. 어, 일단 교육 콘텐츠가 어떠고 저쩌고 간에 네. 매수합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매수 가능. 네. 공모가 이하 반 정도 빠진 종목은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는 주의예요. 그 회사가 그래요? 어떤 뭘 하는 회사? 그렇죠. 뭘 하는 회사는 구중하지 않아요. 네네. 한번 합니다. 어, 왜냐면은 이 종목을 산 기관도 있고 외인도 있고 대주주도 네. 있는데 이대로 내비둘 것 같지는 않아요. 때문에 적어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점 7,200원 찍고 지금 약간 올라온 흐름 보이고 약하긴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딱 한 비중 한 15% 20%딱 받고 1년 기다립니다. 1년이요. 네. 그래서 공모가 부분 올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네.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종목의 모멘텀보다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워낙 많이 빠졌고요. 네. 공모가 밑으로 이렇게 빠졌다는 건 모두 다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신규 상장은 좀 틀립니다. 음.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어요. 아, 다른 종목들은 이미 팔 기회가 나왔고 네. 하락이 나온 거지만 이런 종목들은 팔 기회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이스크림 에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주 굉장히 네. 저가 매력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에이스토리가 좀 더 매력적이긴 해요. 아이스크림 에드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네. 길게 봤을 때 매력 있다고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한국 바이오젠. 한국 바이오젠. 네. 이 회사는 좀 제목이 아니라 이름을 좀 잘못인 것 같아요. 왜요? 바이오 회사가 아니에요. 네, 바이오 회사가 아닌데 바이오를 예. 썼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바이오 안 좋은데 어, 왜 사명을 이렇게 했을까? 네. 그래서 정밀 화학 소재, 네. 주로 실리콘, 그렇죠. 2차 전지 관련 주로 이렇게 실리콘 관련 규소 관련한 정밀 화학 소재들을 만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러한 측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음.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네네. 상당히 좋은 회사고요. 그래요. 진짜 기관 투자자들이 좀 환장할 만한 회사예요. 예, 그 왜냐하면 정도로.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쟁률을 보시죠. 1087 1087대 6이에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렇네요. 이 기관 청약 경쟁률이 엄청 높았어요. 공모가가 그런 생각보다 되게 낮게 책정됐습니다. 네. 공모가가 6,000원 만 밖에 원이 안 안 돼요. 됩니다. 네. 그런데 상장 시초가가 2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음. 왜냐하면 공모가가 그만큼 낮았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장난질을 한 거죠. 아. 네. 공모가를 너무 낮게 책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주가를 올려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뻥튀기를 한 거예요. 음. 뭐 기관들이 항상 이런 짓을 하는 거죠. IPO 하면서. 네. 예,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몰라요. 어. 그냥 올랐네. 2배나 올랐네. 이렇게 요즘 생각하면 기관들이 되죠. 돈 버는 거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신규 상장주랑 그다음에 주식 대출 어.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일반 개인들 돈 벌 수 있는 게. 음.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어먹는 거죠. 근데 현재가가 또 많이 빠졌어요. 네, 예, 그렇네요. 한번 쭉 해먹고 네. 8,600원까지 빠졌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시초가가 너무 많이 크게 떴기 때문에 네. 상장가가 6,000원짜리인데 15,000원 찍고 내려왔어요. 3배 오르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팔 사람 다 팔았다는 얘기고 여기서도 수익권인 사람 다 팔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수익권이었어요. 심지어 지금도 수익권이에요. 네. 신규 상장 들어간 분들은. 그렇죠. 오히려 이때 물린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권이 아니죠. 네. 근데 한국 바이오젠은 일단은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 갖고 있고요. 지금 시총이 628억밖에 안 돼요. 아이템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네. 때문에 지금 좀 월요일 거쳐서 과대 하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 분명히 이렇게 3배 올렸던 종목이 이렇게 과대 하락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다시 본전까지 왔다는 거는 네.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름도 바이오젠이지만 네. 일단은 화학 관련주고요. 그렇죠. 원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화학 관련주들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화학 관련주들은 정말 실적이 잘 나와요. 네. 실적 면에선. 제가 제 친구 중에서도 그 S-오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 걔 보고 농담으로 연금술수라 그래요. 어. 그 화공업자들을 저들은 연금술자. 연금술. 왜냐면은 화학 원료들은 진짜
단가 어마어마하게 싸거든요. 화학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로 재료값 대비 완제품의 가격이 거의 1000배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같이 그렇죠. 동반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요. 네. 그래서 화학은 거의 연금술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 관련 종목들은 언젠가는 재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한국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너무 고물가를 또 낮게 책정한 만큼 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8가지, 9가지 종목을 살펴봤어요. 네. 근데 모두 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고 나온 거고요. 네. 오늘 코스닥 지금 양봉이 나왔어요. 제가 저희 회원들도 그렇고 많은 지인들한테 말씀드린 게 네. 월요일장 보합 이상만 된다면은 한국 시장이 바닥에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좀 보합이 나온 거 보니까요. 네.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양지수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바닥을 잡았다는 거는 바닥 이후로 앞으로 크게 상승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닥을 잡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추가 하락보다는 현구간 유지하면서 그쵸. 다시 한번 상승할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뭐랄까 기반을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네, 얘기입니다. 네. 때문에 추가 하락이 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기보다는 좀 보유하면서 회복을 네. 기다리는 수가 있어요. 반대로 지금 현금 보유하시고 있는 분이라면은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새로운 신규 투자를 단행하기도 좋은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뭐 정말 뭐 에이스토리라든가 네. 한국바이오젠 그다음에 뭐 세경 하이테크 네. 지금 매수하기 좋아 보이니까요. 그쵸. 잘 판단하셔가지고 신규 상장들은 항상 신규 상장들끼리 관심 종목을 묶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움직여요. 네. 신규 상장 중 한두 종목 치고 나가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 따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한 심리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러한 효과는 아마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음 주에는 나머지 종목들을 좀 살펴볼게요. 나머지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 많습니다. 네네네. 예, 오히려 남은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긴 해요. 네네. 네, 뭐 윌링스라든가 세틀뱅크, 네. AFW, 덕산데코피아, 데모까지 네.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음. 그래서 뭐 슈프리마 아이디라든가 뭐 플리토, 저는 지금 플리토를 좀 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솔직하게.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그래도 방송한 동안 양봉이 나오니까 네, 기분이 너무 좋네요.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렇죠? 저 지난주 월요일 방송했을 때 네, 거의 울다가 나가셨죠. 아,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근데 오늘은 또 코스닥이 저희 방송한 사이 양봉을 네, 또 그리고 돌려줘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로 방송 스케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화. 예, 나머지 신규 상장주들은 내일 이어서 할 거니까요. 네. 예, 내일도 시청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업황의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접근하실 때는 덜컥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재윤 전문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제가 말복이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끝더위가 지나가고 이제는 슬슬 가을을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일 저희 주식인사이드에서는 신규 상장주 2탄을 준비했으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